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김종인 씨가 어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그리고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종인 씨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자마자 자유우파 타령하지 말라, 시대정신이 바뀌었다, 국민들은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미래통합당 노선에서 크게 이탈해서 상당한 수준의 좌클릭을 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 좌클릭의 내용이 뭐냐? 기존에 이제 김종인 씨가 자기의 전매 특허처럼 얘기를 하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는 그런 걸 예고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 기본소득제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이념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정책이 중요하다, 복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념이 없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하는 거, 그거 좌파 이념에 기초한 거 아닙니까? 정책이 없는 이념이 없는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리고 전 여태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념의 시대가 지났다, 또 시대 정신이 어떻다 하는 사람 치고 얼치기 좌파 아닌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전 해겔이라든지 독일 철학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만은,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100년 정도 단위의 어떤 큰 시대적인 조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5년 10년 단위로 바뀌는 게 시대 정신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도 소도 입만 벌리면 시대 정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자유 정신의 진보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시대 정신을 얘기한다는 거, 저는 영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생각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초장에 군기를 탁 잡고 나서는데, 이거 1980년에 전두환 장군 나설 때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씨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창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불과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칼 꽂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마치 오너라도 된 것처럼, 아니면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그 미래통합당에 가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위에서 주로 이제 정치 분석 이런 걸 해오신 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김종인 씨가 대권 욕심이 있다, 2022년도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서려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씨가 금년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80 놓친 애가 2022년 대선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번 총선 때 봐라, 김종인이가 전국의 유세 현장을 다 돌았다, 그 사람이 미래통합당에 그렇게 애착이 있다고 그렇게 분골수신하면서 전국을 다 돌았겠냐, 그거는 다음 대선 도전할 때 나이하고 건강 얘기가 나오면 내가 2020년 총선 때 전국 지역구를 다 돌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386 세대를 내세울 텐데, 지금은 586이죠. 근데 그때 80 넘은 놓친 애가 경쟁력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신이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대권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본선 경쟁력 같은 거 생각 안 한다. 우선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되는 걸 갖다가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황교안 씨만 하더라도
뭐 이번 총선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22년 그 대권으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기 위해서 자기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다 잘라내고 그러는 공천하다가 이번에 이꼴 당한 거 아닙니까? 뭐 홍준표 씨다보다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험지 출마하라고 등 떠밀거나 아예 공천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무리하게 꼬시려고 그러다가 다 이긴 선거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도 또 무슨 뭐 종로에 장학재단 세우고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슬슬 또 자기 대권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제 했던 그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럽니다. 대권 꿈꾸는 정치인들은 본선에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거다 이런 것보다 우선 이 당에서 내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순전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손학규 씨도 봐라.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의원 한 명도 못 낸 그 정당 대표를 갖다 하겠다고 또 나오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설마 그럴까 싶어가지고 또 이제 그 정치권 사정을 좀 아는 8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을 쭉 와치해왔던 정치평론가 H씨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도 그냥 그렇게 묻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김종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씨는 1990년대 초에 노태우 정권의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대권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종인 씨가 그 동아은행으로부터 뇌물 받아 먹었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대권 도전하기 위한 정치 자금 만들려다가 그 문제가 터져갖고선 뇌물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김영삼 씨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감히 대권 도전에 꿈을 꿨다는 그 괘씸죄 때문에 김종인 씨가 김영삼 정권 들어서자마자 감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그럽니다. 벌써부터 김종인 씨 얘기하는 거 봐라. 이놈도 안 된다 저놈도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해서 미래통합당 안에서 대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김종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딱 하자마자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은 이미 시효가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콕 집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오세훈 씨에 대해서는 2010년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했던 거 잘못됐다.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신문들하고 인터뷰한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대선주자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 여기에 대선주자가 누가 있냐. 스스로 대선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국민들이 누가 그 사람을 대권주자로 보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제 또 그럼 40대에서 대권주자를 찾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대다 50대다 하고서 연령대를 고정시켜서 생각할 일은 아니다. 40대에서 못 찾으면 50대에서 찾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오세훈도 안 된다. 유승민도 안 된다. 홍준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40대에서 나와야 되지만은 40대에서 안 나온다고 대선 포기할 거냐.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정치인 중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거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하고 전화통화했던 정치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미래통합당 안에서 몇 명이 정말 뭐 지금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음번 대선 주자도 찾아볼 수 있고 미래통합당의 어떤 차세대 리더를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싹부터 잘라버려서야 초장부터 짓밟아버려서야 미래통합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참 미래통합당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김종인 씨가 정말 그 2022년에 대권 주자로 나서 있지 혹은 뭐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걸로다가 끝내고 그만둘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김종인 씨가 해온 행보를 보면요 저는 그 김종인 씨한테 대권 욕심이 있다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질 않습니다. 김종인 씨는 비례대표 전국구로만 5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당을 바꿔가면서 비례대표로 나설 때마다 그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선 거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뭐 국민행복위원장인가 그랬었죠. 그런 걸로 들어가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고 그랬을 적에 김종인 씨는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정도를 기대했을 거다. 그러고 그걸 바탕으로 대권 도전을 꿈꿀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식의 추론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2016년도에는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싹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또다시 2016년도에 내가 민주당을 밀어주는 바람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속죄하는 의미에서 미래통합당 같은 이 나라를 바로잡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그걸 위해서 이번에 내가 미래통합당을 돕게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사심 없는 그런 거였을까요? 사실 그렇게 나섰는데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으면 미안하게 됐다고 물러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종인 씨의 행보를 보면 겉으로는 뭐 살짝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도 미래통합당이 왜 빨리 나를 안 불러주나 그런 식의 모양새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꿰찼고 그것도 아주 전권을 가진 말이 좋아서 전권이지 독재 권력을 가진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당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제 일성이 자유우파 타령하지 말라였습니다. 참 말을 해도 어떻게 참 그렇게 하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자유우파 타령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좌클릭할 대로 좌클릭해서 국민들한테 1년에 얼마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정책면에서 더 이상 반공과 안보와 북핵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미래통합당. 민주당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82세 된 김종인 씨가 후보로 나섰을 적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50대 중반 후반을 넘어선 임종석 씨나 우상호 씨 같은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나섰을 적에 혹은 좀 더 파격적으로 40대 중후반에서 후보를 내세웠을 적에 국민들은 누구를 뽑을까요? 저라도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투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전혀 차별성을 갖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해온 성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문재인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가치들을 포기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며칠 전에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익숙했던 과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부로 나서기보다는 익숙했던 과거로부터 경험과 전통,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 인간의 사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런 걸 믿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때에도 보수주의자는 하루아침에 결별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조용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서 서서히 자신과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게 좋다고 막 떠들다가 하루아침에 그것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어제까지는 빨간색이 좋다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파란색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되게 생각이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김종인 씨가 82세 된 분이 2022년에 미래통합당 대권주자로 나설지 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오늘 제 이 방송은 김종인의 대권 출마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얘기한 역사적인 방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